여러분과 함께하는 진실과 그다음에 오로지 대한민국, 오로지 이 나라의 아이들을 위한 시사 분석, 세상 알기입니다. 안녕한가 전역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빵빵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이제 가겠습니다. 콜로넬 코우 작가님도 도쿄 문재인 때문에 한인타운 망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일본을 적대시하고 적으로 삼으면 누가 되겠어요? 일본은 적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밉더라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이웃 나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교라는 거는 첫 번째가 뭐냐? 옆에 있는 나라하고 잘 지내는 게 그럼요. 외교의 기본 중에 네. 기초입니다. 근데 기초를 모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기초가 그냥 10억인가의 대화 이것만 하나 읽고 지금 중국 인구가 17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14억이네. 네. 15억 정도 되죠. 근데 네. 이제 그 뭐 네. 이렇게 통계한 조건적이 다음에. 없는 네. 애들까지 해갖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10억인가의 대화 전환 시대의 논리 여기에 이제 천착해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자, 김민석 지금 현재 이제 뭐 민주연구원장인데 좀 있으면 갈리는데 이 사람이 나경원이 관종 정치를 해서 다음 총선을 나경원이 말아먹을 거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난 기가 막혀서. 아까 많은 분들이 쫙 올리시면서 아니 나경원은 그렇다 치는데 김민석이 누구요? 후 김민석? 안민석은 아는데 김민석은 누구야? 그러네요. 이름이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김민석이 관종인 거예요. 자, 김민석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김민세라는 게 이제 김민석의 이제 이 말하자면 별명입니다. 그리고 김민석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 나경원이 관종 정치를 해가지고 다음 총선을 말아먹는데 지난 대선은 박근혜가 말아먹고 지난 지자체 선거는 홍준표가 말아먹고 다음 총선은 나경원이 말아먹는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무슨 이상한 밥을 먹었는지 요새 무슨 이게 무슨 A형 간염 걸렸습니까? 이렇게 흰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레스 시드라님 김민석 그 옛날에 김민석입니다. 민석을 네. 잘못 적은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분도 지적해 주셨네요. 괜히 김민석이 지가 관종 뜨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언급해 주냐고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뭐, 네. 네. 아니 뭐 그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좀 얘기를 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민석의 형이 또 김민웅이라고 뭐 성공회대 교수여갖고 맨날 나와서 또 좌파스럽게 폼 잡으면서 알죠? 그 우리 토론회도 저도 몇 번 같이 했는데 정말 콘텐츠 없어요. 그런데 뭐 그 사람 또 목사랍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었다고 하는데 뉴욕에서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제가 참 들은 게 많은데 가만히 있겠습니다. 근데 김민석이 나경원이 관종이다. 그리고 다음번 총선이 나경원이 말아먹을 거다. 자, 이거는 아주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야, 좌파들이 이런 식으로 급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자기네가 조사한 거로 보면은 김민석이 그 일 안 했습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김민석이 이 추미애 백으로 그 자리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도요, 김민석이 그동안 민주당에 먹칠을 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돈 빌렸다가 뭐 안 줘가지고 선거법 위반도 됐고, 그 다음에 자살했죠. 네, 그 다음에 제가 노인들. 이제 이 김민석을 양자로 삼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두 부부가 김민석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이 원래 영등포 갑에 눈독을 들였어요. 근데 영등포 갑에 못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물론 김민석이 정치를 시작한 게 영등포 을인데 지금 이제 심경민이가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피비린내 나는 권모 스스로 아마 김민석이 잘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기가 막힌 건 뭐냐? 추미애가 그동안에 참 황당한 말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드루킹 일당을 또 고발을 해가지고 정말 자충수를 두고 추미애는 삼보일배를 다시 해야 돼요. 김경수한테. 근데 그 모든 추미애의 일거수일투족을 비롯해갖고 이른바 장자방 노릇을 한 게 김민석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 김민석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 답 나오셨죠? 네, 아시겠죠? 거기다가 이 김민석이란 사람은 그동안에 보면은 정말 처음엔 참신하게 등장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네. 별로 저는 언급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무시입니다. 네, 무시 전략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김민석이 이제 학창 시절에 아주 뭐 어떻게 보면은 운동권에 아주 참신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KBS에 김자영 아나운서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또 김자영 아나운서 이렇게 막 김민석을 찍어주십시오 이러면서 아침마다 마이크 들고 가는데 참 그 김자영 아나운서가 너무너무 착하고 좋은 여자예요. 제가 압니다. 그런데 좋은 여자 데려다가 너무 고생시키고 그리고 여의도 키즈였어요. 그 김자영 아나운서가. 그래서 아버지가 재혼을 안 하시고 김자영 남매를 키웠어요. 그래서 딸에 대한 그 절절한 애정이라든가 이게 너무너무 절절합니다. 근데 김자영 씨가 결혼하고 난 뒤에 그 아버지가 정말 울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김민석입니다. 근데 다 이렇게 끝내고 지금 김민석이 다시 나와서 글쎄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 갈 데가 없지요. 갈 데가 네. 없어서 지난번에 무슨 송파 의뢰도 기웃거리고 했다가 최재성 씨가 이제 공천 받았는데 저는 뭐 별로 참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넌왜 인간이 돼버렸어요. 40 본인 말대로 30대 서울시장하고 40대 대통령 하겠다는 크나큰 포부를 가지고 정치판에 뛰어들었고 뭐 그래서 이제 80년 2000년대 초에 상당히 스타였는데 그러나 벌써 세월이 김민석을 논하기에는 세월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김민석의 시대는 뭐 90년대 말 2000년대 초였지요. 서울시장 선거 나와서 MB와 격돌을 해가지고 큰 네. 표 차이로 졌지요.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때 사라졌는데 지금 와서 이제 갑자기 추미애 대표 줄을 잡고 이른바 이제 민주연구원 원장이 돼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만은 그 자리마저도 이제 누굽니까? 누구한테 이제 돌아가게 돼 있죠. 양정철에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마지막으로 기자 간담회를 한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우연히도 저는 뭐 나경원의 이야기에 반발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체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비슷한 시간대에 김민석이 기자들하고 식사를 했을 거예요. 아마 많이는 하지 않고 이제 했는데 아마 고별 기자회견 아닌가 싶었어요. 기자 간담회. 그랬더니 이제 뭐 나경원 이야기 나오니까 본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나경원 이야기 쓴 다음에 그 시간대에 나경원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민주당 당직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발언이 반응을 보이는 글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 구성상 나경원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이 이렇게 말했다. 가니까 김민석 이름이 한글 올라온 겁니다. 본인은 어제 땡 잡은 거지요. 그래서 댓글에 그냥 어제 보니까 무슨 뭐 순위에도 상당히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나경원을 까주는 사람이 어제 없었는데 어제 시원하게 까주니까 그래서 어제 한 건 한 거예요. 우연히 한 건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기자생활 일요일 날 정치부 기자들이 어떻게 기사를 쓰는지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인데 정확히 그 상황에 기사가 나와서 우연히 한 건 한 거죠 어제. 네, 근데 지금 그만큼 이 김민석이가 자기가 누군지를 아무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이 관종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그 관정 본능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김민석, 뭐 윤지호, 뭐 김민선 이제 다 같은 겁니다. 근데 저는 안민석도 들어가야죠. 안민석도 들어가죠. 자, 그리고 김민웅, 그다음에 또 김민석 씨 어머니가 말하자면은 뭐 민가협인가 뭐 거기에 회장도 하시면서 진짜 그 어머니의 행적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패밀리가 대단한 패밀리인데 이것이 이제 민주화를 팔고 민주화를 앞세운 좌파들의 아주 특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돈도 바치고 정말 이 용돈도 주고 뭐 이래 가면서 그들을 먹여 살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 사람들에 대해서 엄벌을 해주고 이 사회에서 내쫓아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김민석 씨를 이제 여러 가지 일로 해서 몇 번 이제 접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한두 살밖에 안 됐을 때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그거 이제 안 되고 이렇게 됐을 때인데 무슨 이제 호텔에 일식집에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갔는데 같이 가게 됐었어요. 근데 그 호텔 일식집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관록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서빙을 하셨습니다. 그분들 나이 50쯤 되시고 또 일부러 이제 좀 이렇게 뭐 괜찮은 손님들이 왔다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김민석에 대해서 너무 놀랬던 게 뭐 이제 뭐 식사 뭐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나 고노하다 하얀 밥에 고노하다 얹어줘 반말로. 와, 저는 그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대접을 받으려면은 자신을 서빙해 주시고 이런 분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이 또 저한테 그랬어요. 야, 전영, 너는 뭘 그렇게 저기 고맙습니다를 그렇게 남발을 하냐. 남발이 아니라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커피 한 잔이라도 갖다 주고 물을 다시 채워주고 이거는 고마워할 일입니다. 그거를 10%의 서비스 차지로 내가 지불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50이 넘은 그 직원분한테 반말을 하더라고요. 나 하얀 밥에다가 고노와다 얹어줘. 전 사실 그때 일본 특파원을 하고 왔지만은 고노와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뭐 창자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식집에서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야, 저런 거를 저렇게 이렇게 알아가지고 고구만 이제 먹고 다니는 야, 네가 민주화 운동하고 뭐 민중이 어떻고 뭐 농활이 어떻고 이런 네가 저렇게 타락을 했구나.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런 김민석이기 때문에 뭐 나경원의 관종 정치하면서 내년 총선을 말아먹는다. 어저께 사실은 대단했습니다. SNS가.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한번 다뤄야 되겠다. 그 인간이 얼마나 예의를 모르는 인간이며 그 인간이 얼마나 얄팍하며 그 인간이 얼마나 반민주적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우리 맹호부대님께서 운동권 출신 심판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00%, 120% 공감합니다.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에서 운동권 정치의 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권 출신들을 밀어내야 됩니다. 내년 총선의 핵심은 대한민국 정치를 타락시키고 극단으로 몰고 가는 운동권 정치를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 정치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운동권 정치입니다. 운동권적 마인드, 선악 구분, 도덕과 정의의 독점. 정치는 그게 아니에요. 정치는 협의와 나누는 겁니다. 내가 독점하겠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정의와 도덕을 내가 독점하겠다는데 어떻게 정치가 됩니까? 나는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도덕적이고 정의롭다면 내려다보는데 협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식의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정치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의 목표는 운동권 출신들을 정치권에서 밀어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또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속된 말로 해서 젊어서부터 돈 모아가지고 적금도 부어보고 아파트 사기 위해서 주택 부금도 부어본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국민들의 대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80년대 운동권 출신들 충분히 대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보상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세계는 끝나야 됩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운영하기에는 대한민국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커졌습니다.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계화된 나라에서 이렇게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 아니 소득주도 성장하자는 식으로 그런 식의 사고받는 그런 사람들 대한민국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권 정리 앞으로 저는 분명히 앞으로 외칠 겁니다. 내년 총선 핵심은 대한민국에서 운동권 출신들 밀어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사고 평균치의 국민들의 사고와 동일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네, HK 제이님 말씀대로 돈 벌어서 세금 내던 사람 네. 뽑읍시다. 그리고 일본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면서 특히 민단을 벌이고 조총련 쪽하고 너무나 많은 거래를 한다. 이게 원래 옛날부터도요.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일본 가면은 조총련 사람들 막 만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총련이란 데가 또 얼마나 허접한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아, 욱수님이 일하시던데 제가 아마 갔었나 봅니다. 욱수님 우리 5월 30일 날 정모하는데요. 꼭 오세요. 네.